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0.57% 상승하며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기존 최고 상승률이었던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의 0.45%보다 0.12%포인트 높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0.9%가량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아파트값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입주 5년 미만인 새 아파트는 2013년 6월 3.3제곱미터당 1,816만원에서 올해 6월 2,480만원으로 4년 만에 37% 오른 반면 입주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같은 기간 1,440만원에서 1,699만원으로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경매시장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수도권 단독주택의 낙찰가율은 87.6%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방 5대 광역시의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115.3%를 기록,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4개월 연속 낙찰가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에게 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2억 2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대상은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연소득 기준은 기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되며 우대금리의 경우도 연 0.2%에서 0.5%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로 한시 여러분을 찾아가는 부동산 올인원 김민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완공하겠다고 전하면서 인근 지역에 매매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올인원을 통해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조건들에 대한 지역과 매물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1부에서는요,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의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이슈 진단 코너와 또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 매물 진단 코너 함께 할 예정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ENR 연구소의 박민호 연구원과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핫트렌드 매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매물 소개에 앞서서 오늘 진단해볼 이슈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378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하단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액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둘의 구조와 형태도 비슷해서 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마침 차현신 전문위원께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매물 소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음악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듣고 싶은 음악까지도 선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 부동산 올인원 1부를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비스트 파트너스의 차현신 전문위원 자리하셨네요.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과 함께 부동산의 이슈와 정보를 짚어보는 부동산 이슈 진단 코너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이 어떤 것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라던가 어떤 그런 가격대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더군다나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체품으로 어떤 소형으로 또 소액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외관상으로는 많이 비슷하고, 하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세법적으로, 건축법적으로 충분히 많은 차이가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런 참에 투자를 하시기 전에 한번 꼼꼼히 정확히 어떤 것이 다른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오피스텔은 일단은 업무 시설에 들어갑니다. 흔히 봤을 때 원래 오피스텔의 이 처음에 생기게 된 근원이 원래는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으로서 주로 이제 낮에는 업무에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 밤에는 잠깐 이제 잠을 자면서 업무와 또 그런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형태로 만들어진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최초에 그렇게 만들어지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거의 업무도 안 하고 주거용으로만 거의 그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의 격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많이 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같은 유형의 모양으로 또 나온 것이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업무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만 봐도 이제 4.6%, 그 모든 업무시설, 그러니까 상가, 이런 업무용은 무조건 다 4.6%인데 4.6%의 이제 취득세가 해당이 되겠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1.1%입니다. 다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면제가 되겠고요. 흔히 이제 6억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보통 흔히 우리가 주택에 투자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1.1%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크기도 같고 모양도 비슷하면 왜 내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느냐, 도시형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또 법이 바뀐 게 뭐냐면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보통 이제 한두 채 가진 분들이 투자를 이제 하면서 임대를 넣고 어떤 그런 세금 신고도 잘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을 줄 테니 이것도 정확하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정확히 세금 신고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더욱더 양성화를 시키고, 또 그런 만큼 또 많은 그 정부에서 그 장려함과 동시에 또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또 흔히 말하는 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그 다세대라든지 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신규로 분양을 받았을 때, 신규 분양받았을 때까지는 기존에 만들어진 구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신규로 분양받았을 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신규로 분양받았을 때 6억 이하고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 85제곱미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32평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6억 이하, 85 이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뭐 아파트이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취득세가 전면이 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시고 무조건 또 분명히 좋은 투자 상품의 오피스텔이 있는데 저런 취득세 때문에 또 이렇게 겁을 먹고 투자를 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알면은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고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산세는 당연히 과세가 되겠고요. 매년 한 번씩 6월 달에 재산세 내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40 이하는 면제가 됩니다. 요 아주 소형만 면제가 되고 나머지는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양도세 당연히 과세가 되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도 당연히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이다, 업무시설이다, 이것이 이제 건축법, 주택법이 요게 차이가 있고 취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어떤 금액과 면적에 적용을 받으면은 취득세도 면제를 받으니 두 개 다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면적을 보면 우리가 왜
분양 평수, 또 뭐 실면적, 전용 면적 이런 거를 많이 또 논하죠. 전용이라는 것은 정말 그 전체 면적 안에 내가 실제적으로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그 율을 얘기하는 건데, 오피스텔은 보통 한 5, 60%가 되겠고요. 도시형은 이제 7, 80%.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가 이제 7, 80% 전용률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기준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당 0.5대 정도가 되겠고, 그것은 0.2대에서 0.6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법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조금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어떤 완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는 시행이나 건축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또 주차장법을 또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징으로 보면은 발코니와 욕조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보면은 거의 그냥 이렇게 확장형 된 것처럼 어떤 그 다용도 공간이라던가 발코니 공간이 아예 없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욕조 설치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또 발코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또 많이 확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관을 보면은 거의 다 면적이나 가격대가 비슷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는데, 자,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꼭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차이점이 있는 공통점은 뭐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전매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그 청약 통장이나 자격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워낙 1, 2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도시형이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는 투자의 방향에도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과거의 10년 전의 투자 방식을 지금은 또 계속 고수하신다면은 조금은 역행하거나 상당히 본인이 당황할 만큼 이거 뭐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흐름을 읽는 것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선행적으로 되어져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흐름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슈 진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이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주택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 참고해서 구분하신 다음에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차윤신 전문위원과 함께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매물 진단 코너로 이어가 볼 건데요. 마침 앞서 공부했던 내용 오피스텔이 첫 번째 매물입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매물 진단의 첫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로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35.14제곱미터입니다.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대학가와 인근 성수 IT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서 풍부한 임차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1,9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9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화양동으로 좀 가보도록 할 건데요.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건물 소개해드리기 전에 주변의 입지와 개발 호재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화양동 하면은 건대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국대가 바로 앞에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대 입구역, 2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이 건대 입구역에서 도보거리에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도 한 4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양쪽에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양쪽에 역세권이 있고요. 그러다 보시니까 여기 2호선이 이제 있다 보니까 2호선은 바로 강남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호선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어떤 접근성이 우수하고요. 또 영동대교, 청담대교가 있어서 자가를 이용하시는 분은 또 바로 그 대교를 이용해서 강남까지 접근이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이 상당히 약간 크게 있죠. 그래서 이 어린이 대공원에서도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유입이라던가 또 이런 그 캠퍼스 타운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월세나 전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입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재는 바로 건대상권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건대상권은 어마어마한 유동인구와 더불어 거기에 있는 그 캠퍼스에 오고 가는 대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또 건대 커먼그라운드 상당히 이색적인 어떤 빅 쇼핑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은 젊은이들, 일리인들이 많이 유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인근에는 그 성수 IT 산업단지에 한 700여 개의 대형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많은 종사자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인근의 어떤 1, 2인 가구에 또 거기에 걸맞는 전월세 수요가 충분히 많이 유입이 된다고 기대를 분명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건국대뿐만 아니라 또 한양대, 세종대가 인근에 있어서 이 캠퍼스 타운에 종사하는 또 캠퍼스 타운에 오고 가는 한 6만 2천 명 정도의 그 캠퍼스 타운의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학가 캠퍼스의 인근에 있는 이 호재로 인해서 분명히 이 전월세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입지와 개발 호재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역부터 건대입구역까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충분히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호선과 7호선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본 매물이 위치한 곳에서 이제 대학가도 세종대학교와 건국대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풍부한 임차 수요를 노려볼 수 있는 다양한 주변의 가게들도 많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건물 특징과 더불어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해보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년 한 3월 정도에 준공이 날 예정이고 그때부터 입주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한창 현장에 가보신다면은 한창 그 활발하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예상되는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동으로 마주 보게끔 아주 그 깔끔한 건물 두 개가 두 개의 동으로 이렇게 세워질 예정이고요. 또 1층에는 이렇게 무인 택배함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각종 이런 택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주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자,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부의 사진은 기존에 지금 바로 인근에서 지어진 똑같은 그런 오피스텔 내부를 찍었는데요. 거의 이거와 흡사한 모양으로 내부를 지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실사진을 찍어와 봤는데요. 안에 내장이 다 이렇게 화이트 컬러와 고급 마감재로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지만 거의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느낌이 흡사하게 들 만큼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 택배함이 있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거실이 있고 룸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투룸의 형식으로 각 층마다 이렇게 5개로 층별로 올라가는 이런 오피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7,900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6천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3천에 1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또 대출은 한 50%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실투자는 전세를 놓으신다면 1,900만 원만 실투자하시면 되겠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1억 950만 원의 실투자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본 물건의 전략은 소액 투자로 또 인근에 이런 원룸이 많기 때문에 반면에 이렇게 투룸 구조로 어떤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주차장도 완비가 되어 있고 투룸 구조로서 어떤 캠퍼스 타운 안에 그런 월세 수요를 겨냥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까지 좀 전해드렸는데요. 본 매물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동대교와 청담대교와 인접해 있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따른 또 직장인들의 수요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충분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하실 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유의점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는 우선 이 일대가
1인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양동이 광진구에서도 특히 1인 가구가 제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는 좀 부엌들이 많고 혹은 있다 하더라도 주로 원룸들, 오피스텔도 원룸형의 오피스텔들이 주로 많고 이런 투룸 구조가 거의 없다시피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귀한 투룸 구조의 희소성의 가치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그 투자 삼박자, 이 삼박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역세권, 또 대학과, 그 다음에 개발호재, 이 삼박자가 이렇게 두루 완벽하게 갖춰진 이런 입지성을 또 포인트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본 건물의 특징이 주차장이 너무나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 건물은 그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주차장도 확고하게 지하까지 아주 기계식으로 완벽하게 져 있기 때문에 그 귀한 투룸 구조에 또 없는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있는 어떤 그런 가치성을 들 수 있겠고요. 미래 시세 차익까지 들 수가 있는 투자성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들겠는데요. 매수하기 전에 유의점은 반드시 현장을 꼭 가보시고 또 믿는 전문가와 반드시 동반을 하셔서 인근의 시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또 계약 전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 반드시 유의하시라고 그렇게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본 매물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도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 매물이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수 전문위원과 함께 첫 번째 매물 광진구 화양동에서 신축 오피스텔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매물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진단의 두 번째 매물에 대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5호선 화곡역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72.05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제곱미터입니다. 5호선 화곡역과 2호선, 5호선이 같이 있는 까치산역 등 편리한 교통과 대기업들의 입주가 확정되어 있는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어서 향후에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인데요. 이곳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과 대출 금액 활용할 경우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4,500만 원, 월세 시에는 1억 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전에는 화양동을 다녀왔다면 이번에는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으로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매물이 위치한 주변에 입지와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화곡동의 입지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화곡동 하면은 이게 강서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마도 대대적으로 서울의 가장 최대의 개발지이고 또 마지막 개발지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를 아마도 연상이 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입지와 호재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5호선 화곡역에서 딱 529m가 되겠습니다. 빨리 걸어가면 3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4분 정도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5호선 우장산역도 인근에 있고 또 2호선, 5호선 까치산역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역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장산 공원이 있고 또 강서구민회관이 인근에 있습니다. 또 삶에 필요한 어떤 편의시설인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고 보시다시피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학군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된 학군 수요가 이미 깔려져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재를 좀 볼 것 같으면은 서울의 마지막 최대 개발지 마곡지구가 가장인데요. 다른 거 보시지 않고 이 마곡지구라는 개발 호재 하나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입지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암동 DMC 면적의 6배가 되겠고요. 상주 인구 3배. 그래서 이 40만 배우 수요가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곧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대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중소기업, R&D 연구센터, 고용 인구가 16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인근에 계속적으로 어떤 신축에 이런 주택들이 많이 지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보시면은 이 마곡지구에 이런 유명한 그런 브랜드 있는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입주가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그런 많은 좋은 영향들은 뭐 눈에 보듯이 훤히 보일 예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같이 상주 인구라던가 고용 인구, 거기에 딸린 어떤 주변에 같이 따라오는 그런 인구들까지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화여대 의료원, 이게 이제 한 1063 병상 규모 정도의 대형 종합병원인데 이것도 바로 이제 2018년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다 같은 인근에 있는 마곡지구에 있는 거고요. 또 서울의 녹색 심장인 이 보타닉공원, 서울의 대형 식물공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로써 많은 하다못해 공휴일이라든가 주말 휴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족끼리 오셔서 그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휴양지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일대가 많은 호재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주변을 좀 둘러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다시 좀 건물로 좀 가볼게요. 건물 특징과 함께 활용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네.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가격은 2억 7,500에 전세가 2억 3천입니다. 예상 대출가는 한 50% 했기 때문에 활용 전략은 딱 이렇게 4,500에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 1억 800 정도에 투자하시면 월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 4인 가족이 귀한 신축으로서 3룸의 구조로 다세대가 되어져 있는 빌라이고요. 반드시 현장에 다녀오셔서 정말 인근의 수요가 많은지 또 마곡지구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꼭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3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마지막으로 추천 포인트와 함께 유의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이 이제 3룸 구조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요즘에 1, 2 가구가 많다 보니까 소형을 너무나 많이 지어요. 그래서 3룸이 상대적으로 귀하기 때문에 3룸에 희소성이 있고 마곡지구에 직접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미래 가치의 투자와 3룸의 귀한 희소성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딱 접근 전략 잡으시면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곡동 매물까지 모두 전해드렸고요. 전문가님 이번 주 금요일에 세미나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 진행하시나요? 네, 요 전문가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자 세미나를 항상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요번 금요일 날 8월 4일 날 오후 2시에 서초동에 있는 LG 에클라트 2층에서 여러분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오셔서 사전에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오셔서 세미나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523-9441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강의와 함께 매물을 가지고 나와주신 차현신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영신 전문위원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스트 더 투 오브 어스 노래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전문위원님의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핫트렌드 매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see the crystal raindrops fall, and the beauty of it all is when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to make those rainbows in my mind. When I think of you sometime, and I wan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 it if we try, just the two of us. Sky, just the two of us, you and I. We look for love, no time for tears. Wasted water's all that is, and it don't make no flowers grow. Good things might come to those who wait, but not for those who wait too late. We gotta go for all we know. Just the two of us, we can make